반갑습니다. FST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FST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 다 마이너스로 음봉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전날짜에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일제히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영향들이 다소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난주까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그 미국 물가가 좀 잡히면서 물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3%까지 이렇게 둔화가 됐고요, 물가가. 그리고 지난주에 실업자가 실업률이 이 4.1%까지 나왔었죠. 4%가 월가에서는 마지노선이다라고 나왔었는데 4.1%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다소 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하게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이제 24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음봉을 그리게 된 이유,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까지 좀 밸류에이션이 고평가가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이 나스닥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SML, AMD, 퀄컴, 마이크론 이런 유수한 업체들 지금 전부 다 음봉을 그렸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죠. 이렇게 된 이유 아무래도 그 밸류에이션이 거의 40배 정도 매겨져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격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실적 면에서 빅테크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TSMC 같은 경우 이번에 30% 영업이익 30% 증가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빅테크들이 실적이 나쁘지는 않다. 소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너무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다 보니까 이 정도 실적 가지고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실망 매물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가 꼽는 세 번째 이유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그 숏 세력도 꽤 많다라는 부분. 미국에는 숏 세력이 정말 많습니다. 풋옵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려가는데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24년 들어서 내려간 적이 딱 이때밖에 없죠. 이때 말고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숏 세력들이 숏 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맨징을 하는 거죠. 손실을 좀 낮추기 위해서 맨징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그 상승했다. 그리고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숏 커버링에 대한 이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손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숏 커버링 물량을 이제 떨쳐내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꼽는 이유가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CPI도 많이 떨어지고 이 실업률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 가능성이 11월까지 50%를 훌쩍 넘죠. 그래서 세 차례는 좀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12월 달에도 이제 45% 확률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높은 확률로 7월 달부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 조금 반등 모멘텀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6개월 안에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생겼죠. 7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된다면은 사실 금리 인하가 이제 11월, 9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6개월 안에 세 차례나 금리 인하가 1%나 되게 되면은 1% 포인트죠. 그러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5.5에서 4.5니까 20% 정도 금리 인하가 된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큰 변화폭이죠. 그렇다면은 사실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에 더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이 다소 이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서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유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네 가지 이유로 주가가 빠짐으로써 우리나라 국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뜩이나 쌍봉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전저점까지 내려왔죠. 삼성의 소부장으로서 일단 이런 하락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될 부분, 바로 이제 삼성의 총파업이 빨리 되어야 된다. 아무래도 총파업이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주도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FST 전공정 관련이라서 굉장히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개파락하고 이제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FST도 그와 마찬가지로 개파락했죠.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총파업 빨리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7월부터 인하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11월 달까지 세 차례 인하가 된다면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환율이 1200원대까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1200원대 후반까지 떨어진다면은 지금 이 달러 환율 가격에서 대비해서 거의 7% 가까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7%, 6% 가까이 이상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 환차익이라는 게 발생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 투자하면은 손해고요. 환 손실이 생기고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를 한다면은 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금리 피크아웃 되고 나서부터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삼성과 금리 관련해서 이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야겠죠. 제가 빠르게 그런 이슈가 나타난다면 빠르게 갱신해 드리면서 이 영상을 촬영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